이게 제가 처음 받았던 플레임이에요. 이 대부분 중국의 멀티 드라이버를 사용한 이어폰은 뒤바뀌는 현상이 있어요. 아, 진짜 이번 할인도 대박이지 않나요? 이거 매번 역대급을 갱신하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개발자 출신 리뷰어 영대비입니다. 오늘은 이어폰이 3종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광고인지 행사가 11월 11일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11일에 구매할 이어폰 3종을 한 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저렴한 나이스 HCK F1입니다. 현재 149달러, 약 19만원대에 판매 중인 이어폰이고요. 두 번째는 엔젤리어스와 주지어가 콜라보해서 만든 플레임. 이 플레임은 정가 169달러로 이 두 제품 가격 차이가 크게는 안 나네요. 한화 약 22만원대입니다. 이게 10만원대, 이게 20만원대. 그리고 마지막 가장 비싼 BGVP DM9 가격은 629달러로 한화 약 82만원인 제품입니다. 관세 포함하면 90만원이 넘겠네요. 그런데 이번 행사 가격을 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에 또 새로운 내용이,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나이스 HCK F1은 지난 행사에서 진행한 NX7 마크4가 반응이 좋았어서 같은 브랜드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F1은 멀티 드라이버는 아니고 14.2파이 플래너 드라이버가 탑재된 이어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우징이 살짝 큽니다. 이 케이블은 2핀 분리형이고 연도금 5cc 선입니다. 여기 샘플은 4극인데 공구 진행은 3극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본 제공 이어팁은 화이트 색상 4가지 사이즈, 블랙 색상 4가지 사이즈예요. 이 블랙은 소니 팁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튜닝용 노즐 필터를 총 3가지 제공합니다. 이렇게 케이블 타이도 있고, 케이스는 사각형 하드 케이스인데 이 왁스를 먹인 듯한 광이 살짝 있는 케이스예요. 이게 나이스 HCK 기본 케이스인데 이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자, 이어버드를 자세히 보면 이게 큰 편이긴 한데 다른 14.2파이 평판형 드라이버를 탑재한 이어폰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우징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처음 착용하면 살짝 찬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L과 R이 써있긴 한데 파란색과 빨간색을 넣어서 확실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블랙은 카본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진짜는 아닌 것 같아요. 완전 플랫해요. 그리고 이어팁을 빼보면 여기 이렇게 노즐은 교체 가능한 필터예요. 이렇게 돌려서 열면 되고, 열면은 안쪽에 평판 드라이버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노즐을 교체하면 고음 사운드가 변경됩니다. 이 케이블 연결할 때 색상이 있어서 확실히 구분하기가 편하긴 해요. 근데 이 소니 팁이 끼우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착용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하우징이 크긴 큰데 제 귀가 커서 그런가? 안쪽으로 쏙 들어가네요. 다음 제품은 처음 보는 중국 브랜드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한데 주지어 플레임입니다. 이 플레임은 1DD 4BA를 탑재한 멀티 드라이버 이어폰입니다. 이 플레임이라는 이름답게 하우징 디자인은 불꽃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하우징은 3D 프린팅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중국 3D 프린팅 기술이 많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어요.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만들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그리고 노즐에 금속이 있는데 이건 알루미늄이 아니라 황동에 크롬 코팅을 한 노즐이라고 해요. 이런 부품이 상당히 신경 쓴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단자는 2핀이고 케이블은 은도금 동선입니다. 상당히 굵직한 사심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단자는 고정형으로 3.5mm 단자입니다. 이 기본 제공 케이스는 사각형 널찍한 케이스고요. 이어팁은 실리콘 팁 3가지 사이즈, 홈 팁 2가지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이 주지어는 원래 준이어였어요. 이 41T 제품을 출시하면서 주지어라는 브랜드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41T를 만들 때 한국인 유저가 알리셀러에게 사운드 튜닝에 대한 조언을 했는데 그게 적용된 제품이 41T라고 해요. 이후에 엔젤리어스 스토어하고 콜라보로 만든 제품이 이 플레임인데, 이 플레임이 41T와 사운드가 비슷하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일단 드라이버로 보면 41T에는 소니온 2356이 사용되었는데 플레임은 2300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300은 소니온의 2300 시리즈인데 여기에 속한 모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어떤 드라이버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고 아마도 41T와 같은 2356을 탑재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운드가 같은
틀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플레임은 제가 개선을 한번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바로 뒤에 사운드 쪽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케이블이 아주 굵직하죠? 착용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오늘 가장 비싼 이어폰입니다. BGVP DM9. 이 BGVP는 좀 의외라는 분도 계실 듯 하네요. 이 BGVP가 약간의 뽑기 운이 필요한 브랜드예요. 저도 유명한 다른 제품을 테스트했었는데 그거는 살짝 별로여서 이 EST가 들어간 DM9을 골라서 한번 들어봤는데 이거는 괜찮네요. 일단 드라이버 구성을 볼게요. 한쪽에 소니온 EST 드라이버가 4개가 들어가는데 이 EST는 초고음용이고 고음용으로 소니온 E502 한 개 사용되고 중음용이 좀 특이한데 소니온 2300과 놀스 RAF 드라이버가 한 개씩 탑재되었습니다. 중음용의 다른 드라이버의 BA를 한 개씩 탑재했네요. 소니온 2300이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BA 드라이버인데 놀스의 RAF는 ER4 시리즈에 탑재되었던 RAB 드라이버의 개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음용으로 리퀴드 실리콘 진동판이 탑재된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엔 총 8개인데 왜 9개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뭔가 고음용 E502 2개면 9개가 맞는데 한 개씩 탑재라고 하면 8개가 맞을 듯 하네요. 저희 하우징은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 제품마다 패턴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나무에 염색을 하고 레진으로 코팅 경화해서 이런 독특한 패턴의 디자인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살짝 아쉬운 건 이 MMCX 단자예요. 요즘 투핀이 많이 사용되는데 BGVP는 제가 알기로는 MMCX를 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드라이버가 많아서 이 두께가 살짝 느껴지는 하우징입니다. 참고로 9개 드라이버, 4개 EST, 4개 BA, 1DD를 사용한 이어폰은 최근에 리뷰한 프레스티지 LTD가 있죠. 프레스티지 LTD가 $1,099인데 이 가격 생각하면 비슷한 구성의 이 DM9은 $629예요. 이것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생각이 돼서 제가 선정을 하긴 했는데 물론 관군제 행사는 더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 올라온 얘기로 EST 원가가 2세트에 60만원이라고 하는데 한쪽에 2세트 들어가니까 EST만 양쪽에 120만원이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여기다가 BA 드라이버와 DD까지 모두 다 넣고 출시가가 80만원대. 그러면은 엄청난 가성비가 아닌가요? 그리고 이 케이블은 6N5cc의 은도금에 그래핀까지 포함된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핀 함유량은 많이 적긴 하겠죠. 그리고 단자는 이렇게 교체가 가능한 단자입니다. 이어팁은 밸런스 이어팁, 베이스 이어팁, 보컬 이어팁, 그리고 메모리 폼팁 한 종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클리닝 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의 케이스, 약간 타원형 모양인데 이 케이스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저는 이 케이스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착용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사운드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나이스 HCK F1은 평판형 드라이버를 탑재했죠. 딱 소리를 들어도 평판형 사운드가 납니다. 이 드라이버가 한 개인데 이 굵직굵직하면서도 공간감 넓은 사운드를 딱 들려줍니다. 근데 제가 S12 리뷰하면서 평판형이 고음이 살짝 까슬까슬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극이 전혀 없어요. 볼륨을 올려도 고음의 자극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밸런스인지 그래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전에 리뷰한 S12하고 저음 라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저음 사운드는 S12를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S12가 볼륨을 좀 올리면 고음의 자극이 좀 있었어요. 까슬까슬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F1은 여기 고음 대역이 조금 더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선명한데 고음 자극이 덜한 사운드예요. 다음 로우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역시 S12하고 많이 비슷한 패턴이에요. 다만 S12 대비해서 여기 고음 대역이 살짝 내려간 패턴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S12보다 듣기 좋은 밸런스입니다. 그리고 필터 교체가 가능하죠. 이 필터를 교체하면 i900 느낌이 난다는 얘기를 봤어요. 이렇게 인이어 타겟에 적용해서 보면 여기 블랙 필터가 살짝 i900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는 듯 하지만 많이 다르긴 해요. 참고로 로우 그래프로 보면 필터별로 2kHz 대역을 기준으로 많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필터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여기 초고음 쪽이 많이 바뀌는데 평판형 드라이버는 특이하게 고음 쪽이 많이 바뀌네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i900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건 먼저 블랙 필터고요. 차이가 좀 있죠. 혹시나 해서
실버하고도 비교해보니까 약간 실버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초고음 쪽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도 블랙 필터가 살짝 뉘앙스가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블랙 필터 그래프만 보면 고음이 좀 답답할 것 같지만 의외로 보컬이 부드러워지면서 초고음은 잘 살아있어가지고 또 나름 듣기 괜찮더라고요. 다음 주지어 플레임을 보겠습니다. 플레임은 인이어 타겟이 적용된 그래프를 보면 딱 예전 에어팟 프로가 생각나는 밸런스죠. 중음이 강조되어 있고 고음과 극저음이 살짝 내려가는 밸런스예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느낌이 나는 밸런스입니다. 이 하만 인이어 타겟에서 저음이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이 딱 선택하기 좋은 밸런스예요. 누군가 41T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봤는데 과연 비슷할까요? 제가 41T를 입수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로우로 보면 여기 저음의 차이가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비슷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 들어보면 사운드는 아주 다릅니다. 특히 지금의 플레임은 사운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부터 플레임 리뷰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제가 예전에 플레임이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가 처음 받았던 플레임이에요. 이 대부분 중국의 멀티 드라이버를 사용한 이어폰은 극성이 뒤바뀌는 현상이 있어요. 물론 이 플레임도 이렇게 예외는 아니었죠. 임펄스 데이터를 보니까 극성이 바뀌었죠. 이게 콘덴서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당연히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로우 패스 필터를 만들 때 1차로 만들면 90도가 밀리고 2차로 만들면 180도가 밀리죠. 그러면 위상이 틀어지면서 극성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국 브랜드가 이거 극성 바뀌는 걸 체크하지 않고 그냥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로 제기되지 않는 이유는 실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스피커처럼 극성이 뒤집혔을 때 차이가 확실하게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극성이 뒤집히는 건 중역이나 고역 드라이버이고 저음용 드라이버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이 저음용 드라이버가 정극이면 극성의 변화를 확실하게 체감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플레임은 투핀이라서 극성을 쉽게 뒤집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뒤집어서 들어봤는데 역극일 때는 저음이 살짝 퍼지면서 경계가 흐릿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극성이 바뀌니까 저음의 경계가 좀 더 분명해지고 소리도 더 또렷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극성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샘플이 이 제품이고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현재는 극성이 바뀌어서 이렇게 정상적인 임펄스 패턴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플레임은 상당히 모니터링적인 성향이 강한 이어폰이라고 보면 됩니다. 듣기 편한 밸런스인데 소리가 아주 선명한 느낌이 있어요. 다음 BGBP DM9입니다. EST 드라이버 고음이 얼마나 화려한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런 EST가 포함된 멀티 드라이버의 사운드가 궁금한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그럴 때 선택하기 좋은 이어폰입니다. 보통 다른 브랜드로 가면 이 정도 구성이면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근데 기본 가격도 80만원대인데 이번 공고가를 보면 진짜 가격 대박입니다. 어떤 밸런스인지 그래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이어 타겟이 적용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특이하게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타겟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이게 의도하고 튜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초고음 쪽만 빼고 타겟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 않는 그래프입니다. 로우 그래프를 볼게요. 로우로 보니까 인이어 타겟에서 왜 특이하게 보였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인해 굴곡이 보였던 것이죠. 로우로 보면 약간의 피크 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타겟에 잘 맞는 밸런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DM9은 단순히 밸런스 좋은 이어폰이 아니라 막상 들어보면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고가 이어폰 리뷰할 때 엣지가 잘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고가 제품과 비슷하게 굉장히 엣지가 잘 살아있는 파워 있는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이 구동이 어렵지도 않고 굉장히 쉬운 편인데 막상 들어보면은 힘이 엄청 잘 실려 있어요. 그리고 4개의 EST가 탑재되어 있는데 초고음 사운드는 어떨까요? 초고음이 아주 잘 들리긴 하지만 프레스티지처럼 아주 예쁘게 잘 튜닝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프레스티지 LTD하고 사운드를 조금만 비교를 하자면 이 프레스티지 LTD는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부드러운 사운드로 튜닝이 되었다면 이 DM9은 전반적으로 좀 공격적인 오그레시브한 사운드예요. 이 전체 대역에서 힘이 느껴지는 타격감 좋은 펀 사운드로 튜닝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재밌는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추가로 임펄스 그래프를 볼게요. DM9도 많이 뾰족뾰족하면서 뭔가 뒤집힌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극성을 바꿔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히려 극성을 바꾸니까 저음이
펑퍼짐해집니다. 힘이 빠지면서 굉장히 흐리멍텅한 사운드를 들려줘서 이렇게 크게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는데 이 필터를 사용하면 극성이 뒤집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중역만 극성이 뒤집혔더라고요. 그런데 스피커 같은 경우 그래프를 보면 극성이 뒤집힌 곳에서 굉장히 강한 딥이 생겨서 극성이 뒤집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어폰에서는 그런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어폰은 미니멈 페이지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중간이나 고역은 극성이 뒤집혀도 사운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메스티의 예를 보면 중간중간 극성이 뒤집혀 있었죠. 그것도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극성이 뒤집혀서 강렬한 사운드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DM9도 유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DM9은 전체 극성을 뒤집으면 오히려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MMCX 단자라서 여러분이 직접 테스트하긴 힘들고 아마도 이 뮤직 플레이어를 사용해서 극성을 뒤집으면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 저음용 드라이버의 극성이 가장 중요하다. 저음용이 전극이면 괜찮다 생각이 됩니다. 이 극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한 것은 아주 일부분의 케이스고요. 저도 계속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또 재미난 현상이 있으면 리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리익스프레스 11월 11일 광군제 행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럭키박스 행사가 있다고 하네요. 알리가 11억을 쏜다고 합니다. 럭키박스를 2,000원에 구매하면 아이폰 15나 아이패드 에어, 에어팟 프로 등등 여러가지 경품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저렴한 게 훨씬 많겠죠. 제일 저렴한 거는 뭘지도 궁금하네요. 아무튼 한정 수량 8만 개입니다. 그리고 다음 메인 이벤트죠. 공구 제품들 가격이 궁금하시죠? 먼저 지난주에 리뷰한 SMSL DO400 정상가 499달러인데 할인 코드가 2개 있습니다. 이 모든 할인 코드를 적용하면 320달러가 됩니다. 약 42만원이죠. 그리고 IBK 마스터카드가 있으면 15달러 할인이 더 붙어서 305달러입니다. 그럼 약 40만원. 그래도 한국 들어올 때 관세 4만원 정도 나올 것이고 그럼 약 44만원 정도 되겠네요. 가격 엄청나죠? 옵션은 블랙과 실버가 있는데 수량에 따라 10일 배송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옵션 잘 확인해서 10일 배송이 붙는지 잘 보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수량은 총 50대입니다. 다음 나이스 HCK F1 이것도 할인율 대박입니다. 정상가 149달러인데 이것도 할인 코드가 2개예요. 모든 할인 코드를 적용하면 65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무 마스터카드가 있으면 7달러를 추가로 할인됩니다. 최종 할인가 58.43달러입니다. 이 149달러 이어폰을 58달러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몇 프로죠? 대략 60달러가 넘는 할인율입니다. 한화 약 76,000원으로 평판형 이어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면은 일단 무조건 질러야죠. 그래서 이건 수량을 100대 준비했습니다. 옵션은 3.5 단자하고 4.4 단자 가격 차이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3.5 단자로 선택했습니다. 3.5mm 단자로 선택하셔야 10일 배송이 될 겁니다. 다음 주지어 플레임입니다. 정상가 169달러입니다. 이건 할인 코드, 영대비 코드 1개만 넣으면 됩니다. 그럼 할인가 100.65달러가 나옵니다. 이건 일부러 100달러 위로 맞췄습니다. 그래야 카드 할인을 더 받거든요. IBK 마스터카드가 있으면 15달러 할인이 돼서 최종 할인가 85.65달러입니다. 이거는 거의 절반을 딱 잘랐네요. 극성이 바뀌면서 사운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이 3.5 단자하고 4.4 단자 가격이 같아서 4.4 단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수량은 50대 준비했으니까 10일 배송 적용되는지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마지막 BGVP DM9입니다. 정상가 629달러. 할인 코드는 2개가 나가고요. 모든 코드 적용하면 360.65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IBK 마스터카드 15달러 할인 받으면 345.65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이거 499달러짜리랑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네요. BGVP가 이런 행사가 처음이라서 그런가 절반까지는 할인율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드라이버 구성을 생각하면 이 가격도 말이 안 되죠. 하나로 약 45만원대, 관세 포함해서 50만원 언더이거나 50만원 정도 될 듯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구성에 절대 나올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DM9은 7일 배송이 되나 봅니다. 옵션은 3가지 색상이 있는데 보통 한 가지로 통일하는데 이게 수량이 없어서 다 긁어 모아서 모든 색상이 다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색상 선택해보고 7일 배송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량은 총 20대
준비했습니다. 다 땡겨서 20대밖에 없다고 하네요. 아 진짜 이번 할인도 대박이지 않나요? 이거 매번 역대급을 갱신하는 것 같네요. 자, 이번 광군제는 11월 11일이죠. 시작 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느린 5시에 시작됩니다. 지난번에는 현대카드 이슈가 있었죠. 이 시작 시간을 맞췄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소량으로 진행하는 카드 행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5시 시작이 아니라 쿠폰 잘 적용되는지 테스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할인 코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원기비 단독 할인 코드는 테스트를 다 마치고 약 5시 30분경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 선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 30분 뒤에 전체 공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할인 코드는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제품별로 결제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 결제하고 또 하나 결제해야 하니까 순서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판매가 정말로 빠르게 되면 할인 코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할인 코드도 요청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초기 불량 받았다면 먼저 판매자와 상담을 하시면 되는데 이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어 상담을 지원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내면 된다고 하네요. 주소는 제가 아래 더보기에 남겨놓을게요. 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